네, 내년 총선 앞두고 제3세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금 전 의원이 주도한 모임에 함께 하신 분이죠.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주도하는데 이렇게 참여한 건 아니고요. 이게 좀 이상하네 지금 예. 읽다 보니까. 예, 주도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뭐 토론회를 실무적으로 맡았지만 그 모임체는 아닙니다. 그 모임체는 토론회였지. 아니고 그냥 토론회였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이십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 이제 이게 제3의 길이 뭐 대선 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금태섭, 김종인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전부터 이렇게 주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됐어요? 원래 저는 금태섭 의원 전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요. 금태섭 의원이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두 분이 지금 섭외가 됐는데 토론회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사정 때문에 빠졌어요. 대타였어요 그러면은? 대타죠. 대타. 실질적 성격은 그런데 제가 근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그 재원 주제가 그거였고 제가 늘상 하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감하는 주제여서 내가 가서 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떤 자리에서든 한국 정치를 혁파하고 뭔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선거법이라든가 또는 국회 뭐 등등 여러 그 제도들을 좀 말할 기회를 저는 찾은 거죠. 여러 군데 중에. 공감하는 주제여서 참여하게 됐지. 이게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신당 창당이랄지 뭐 여기에는 바로 뭐 신당 창당한다는 것도 그날 토론회 끝나고 그 소위 뭐 백브리핑인가요? 거기서 아마 저 금태섭 의원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3, 제4, 제5의 정치 세력이 좀 스마트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은. 지금 사실 우리 기업으로 말하면 스타트업들 아니에요? 스타트업들이 좀 나와서 도전하고 막 그런 것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금까지 전국을 주도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가 속한 국민의힘 여기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긴장감을 줄 것이다. 여기 퇴출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정당이 독과점 구조가 딱 엮여 있고 서로 간의 상대를 희망의 등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의 이 똥볼 차는 거를 희망의 등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쪽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희망의 등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상호간의 희망의 등불로 보는데 국민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죠. 희망은 무슨 희망입니까? 절망을 주는 두 집단이라고까지 그런 말을 해도 전혀 심한 표현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간에 그냥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 정치적 서비스의 고품질 경쟁을 안 벌이고 그냥 적대적 공생을 통해서 서로 권력 싸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제 그 토론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트렌전보다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 좌중이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3, 제4, 제5의 정치 세력들이 막 등장해서 좀 두 당한테도 자극을 주고 어쩌면 뭐 두 당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실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좋은 후보가 나오면 총선 때 30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단서단 것도 적절치가 않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면 좋은 사람이 오면 좋은 사람이 오는 것도 어떤 집단의 어떤 정체성이나 또는 브랜드나 또 미래 가능성을 보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냥 허허벌판에 모이라 그러면 잘 안 모이죠. 얼마 전에 그 강준만 교수님이 중도가 실패하는 7가지 이유 중에 실패하는 그 중에 현금보다는 어음이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사실은 잘 모이지를 못하고. 그 어음 준다 그러면은 공사 안 하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오면 하지만 좋은 사람이 오인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좋은 사람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사람인지 뭐 착한 사람인지 유능한 사람인지 이것도
저 불분명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는 표 얻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30석을 얻는다는 건 예. 그건 뭐 정치혁명입니다. 아, 30석도 예. 정치혁명이다. 그러면요. 그 한 교수단체를 넘어서는 의석인데.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건 엄청나게 바람을 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무당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무당층이 특정된 바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된 바람이 아니다. 예, 그냥 어차피 부당이 싫은 거죠. 그냥 그런데 나중에 투표하면 또 수렴할 가능성. 또는 양당으로 가거나 예. 투표를 아예 안 하거나. 너무 싫으면 투표를 안 하거나. 그래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특히 스타트업 창당을 하면서 하려면 굉장히 매력 있는 당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매력적인 상황이 전혀 아닌데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창당하기는 딱 좋은 여건이죠. 두 당이 지금 죽쓰고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 지금 보니까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래구 씨 같은 경우는 대전 동구에서 지역위원장을 했고 그쪽 대전은 사실은 이상민 의원님 지역구잖아요. 예. 대전에서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예. 또 제 후배기도 하고. 예. 예. 그러면 이 상황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모르셨어요? 선관위원장 할 때는? 전혀 뭐 그건 감지. 제가 알았으면 그냥 돕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있었다 해도 수사 의뢰하고 하죠. 또 상대방 상대 쪽에서 가만히 있었을 리도 없고요. 예. 또 최근에 제가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당시 실무 책임을 맡았던 당직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예. 뭐 당직자들도 실무 당직자들도 전혀 감지를 못했답니다. 못했다. 사실 뭐 돈 봉투 주고받고 하는데 그게 남이 알 정도면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희시하면서 했겠죠. 근데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상당히 관행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뜻밖입니다. 그렇죠. 야, 굉장히 만연돼 있고 예. 한두 번 뿌린 솜씨가 아니다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들려요. 예. 예. 뭐 그냥 돈 누구누구 줘야 되고 뭐 여기가 또 딴 사람들이 원하면 또 줘야 되고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럼 당내에 만약에 그런 어떤 관행이 일부에라도 존재했었다면 당 차원에서는 엄청난 혁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도련한 환부가 병소가 있다면 잘라내야죠. 그러면 당 간판을 지금 의원님은 당 간판 내릴 상황이다. 지금 당 간판 내릴 상황 아닙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께서 이 돈 봉투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을 온전히 보겠습니까? 또 표를 주겠습니까? 이 당에 무슨 동정에 또는 뭐 매력을 느껴서 표를 주겠습니까? 예. 유권자가 표 안 주면 망하는 거죠. 그 고민정 최고위원도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좀 약간 우월해 보이는 게 민주당의 장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잃게 됐다는 식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저 바닥이죠. 오히려 바닥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은 2년 전에 과거의 일이지만 이 사건이 지금 터져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는 현재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자체 조사를 포기를 했는데 그거는 진짜 저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어느 조직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자기 정화 기능을 발휘를 해야죠. 예. 검찰 수사한테 맡긴다고 그러는데 검찰 수사는 우리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 그렇죠. 수사는 뭐 하든 말든 거기는 할 테고 예. 자체적으로 우리가 엄정하게 검찰 수사다 보다도 더 세게 아주 추상같이 성역 없이 파헤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쳐내야죠. 그러면 지도부는 자체 조사를 지금 미루는 건가요? 지금 안 한다고 이재명 대표 지난번 뭐 기자회견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러는 겁니까?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예. 왜? 아니 보통 기본적인 매뉴얼이거든요. 아니 무슨 문제가 당내에서 생겼다면 조사기 만약에 당 밖에서 생겼다면 우리 조사기구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생겼다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 뭐 이런 거. 예. 만들어서 설사 내부의 사람으로 하기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누가 돈 받았는지 연루됐는지를 잘 불분명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 뭐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을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든지
뭐 방법은 왜 없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때 공적으로 기자회견 시 한 거는 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사는 내부 조사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네. 저는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해서는 국민들이 보실 때 자기 정화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포기하는 정치 집단한테 믿음이 가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 윤관석, 이성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탈당이나 출당 조치 같은 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뭐 귀국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파리에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네. 다들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그 당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들어가야 되겠죠. 네. 사실무근이라는데 뭐 그냥 일방적으로 뭐 어떤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 네. 근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야 되니까요. 당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당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는 지금 방법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돈 받은 의원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의원들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돈 받은 거 자기는 2년 전에 돈 받았는지 예. 그런 이실직고 해야 됩니다. 국민 예. 앞에. 책임은 지고 이실직고 하고 그렇게 해야 당이 살아날 기미가 좀 있죠. 근데 송 전 대표는 왜 계속 파리에 있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너무 상식에 반하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까지 여기만 부르고 이 사건이 터졌다면 본인이 돌아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예. 해명이든 고백이든 또는 뭐 또 반론이든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뭐 캥겨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심 송심이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거는 또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근거도 없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응을 잘하냐 못하냐 문제와 그 송영길 대표의 그때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내가 관계됐냐는 별개의 문제죠. 연루됐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뭐 2심 송심 하면서 그렇게 엮는 것 또한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참 좀 한심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만약에 이렇게 당간판을 내릴 상황이라면 당대표 현재 지도부 체제 이게 흔들리고 어떤 비대위로 가야 되고 이런 어떤 보관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를 줄곧 뭐 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뭐 그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돈봉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아주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표로 있는 한 철퇴를 내려야 된다. 근데 흔히들 이제 예. 이재명 대표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잘 그거를 칼날을 휘두르지 못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억울한 부분 아닙니까? 당대표에 있는 한 본인의 흠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예. 본인이 해야 될 직무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칼날처럼 아주 추상처럼 해내야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그냥 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건 잘못된 것이다. 철퇴라고 하면 조사를 빨리 해서 의혹이 짙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의 사실은 확인된 것 같다라고 하면 출당 조치나 제명 같은 거를 다 하고. 예. 그보다 더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에서 할 수 있는 예? 최대한의 조치는 뭔가요? 지금은 뭐 제 당으로서는 제명, 출당 조치 뭐 이런 것 등등 얘기했죠. 그래서 정치를 민주당에서는 못하게 하는 것. 예. 예. 근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기긴 한데 민주당이 세대 교체를 이루면 오히려 건설적이 될 수 있다. 늘 전화위복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잃을 뻔했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계기는 되죠. 그러려면 그만큼 그 정도의 강도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뭐 대충 몇 사람 뭐 교체하고 뭐 이렇게 어무성검 넘어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거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 정도 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정화 기능도
포기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사태가 제대로 대응하는 게 아니죠. 예. 민주당의 희망의 등대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뭐 두 당이 예. 뭐 이 방송용인지 모르겠지만 예. 둘 다 죽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예. 너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똥볼을 차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의 운명을 걸려 있는 외교 안보 문제를 이렇게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놔서 예. 자기들은 뭐 한미일 동맹을 견고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우리를 그 화염의 구렁텅이로 넣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염의 구렁텅이로 넣을 수도 있다. 예. 지금 당장 우리 동북아시아 한반도에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최근 외국 언론 기자 회견한 걸 보니까 우리가 뭐 대만 문제까지 건드렸더라고요. 예. 대만 문제는 영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하면 좌시하면 안 된다. 아니 우리가 한국이 무슨 우리도 지금 좀 허덕이면서 살기 바쁘고 뭐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세상에 지금 우리도 중국하고 척져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예. 그래서 왜 대담한 문제를 지금 건들고 그러니까 조용히 지금 침담해도 시원찮은 마당인데. 근데 우크라이나에 또 군사 지원 또. 그렇죠.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전쟁 물자를 공급한다는 할 수 한다고 있다. 하니까 물론 민간인 뭐 대량 살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유엔 사무총장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평안 국익을 위해서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직책을 잘못 맡으신 것 같아요.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서 출마를 할 걸. 근데 이게 너무 미국 페이스에 그냥 따라가고 미국에게만 협조하면 우리의 안위가 다 지켜질 것처럼 오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IRA법, 인플레이션 그 대처법인가 뭔가 그 법에서도 지금 우리가 뒤통수 맞았잖아요. 반도체법도 그렇고. 지금 계속 미국은 자국 이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맺었던 한미 FTA, WTO 체제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뭐 별로 동맹이라고 하지만 말로만 동맹이지 뭐 주고받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우리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제조업들 삼성이나 LG 뭐 SK 제조 공장을 현대차. 미국에다가 다 현대 미국에다가 공장을 줘라 그래야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분명히 WTO 한미 FTA 위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끽소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 대통령실의 기조에 김태호 차장이 굉장히 크게 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김태호 차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신임하고 있다. 근데 김태호 차장이 상당히 좀 매파적이다. 그리고 강력한 한미일 동맹 그리고 북중로와의 대립 이거를 그냥 불사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외교가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뭐 최종적인 책임이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거를 그런 안보 외교 실험을 아주 위험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우리 전체 한반도가 화염 속에 빠져버릴 수 있는 위험이기도 한데 그걸로 섣불리 그렇게 마구 흔들어대고 하는 걸 보면 지극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제가 효. 그 지난번 공항 미국 가기 전에 미국에서 기자분들 저 인터뷰하는 거 대응하는 걸 보니까 진짜 인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저 뭐 방송이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XXX가 X 세 개가 없어요. 없다. 네 가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 해임 요구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해임 요구 백날 해봤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콧방울도 안 끼고요.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닥이지 않습니까? 지지도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얘기가 1%의 지지를 받더라도
뭐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진짜 저는 그건 강조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강조법이 아니라 진심인 모양이에요. 1% 지지를 받고자 그 각오하에 국정을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